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체오프 이곡 세자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체오프는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같은 고대 그리스 비극, 그리고 섹스피어 이후로 다시 한번 드라마를 고전 단열에 올려놓은 극작가이죠. 고전 작품들이 그렇듯이 세자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도 하고 어느 하나도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상황들 간단하게 짚어보고 세자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자매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갈매기 바냐 삼촌이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려지고 나서 예술극장의 제안을 받고 예술극장을 위해서 쓴 작품입니다. 체홉은 세자매를 얄타에서 썼어요. 원래 체홉은 따간로그라는 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지방도시 출신인데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하면서부터 모스크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9살이 되던 1879년에 모스크바로 왔으니까 20년 가까이 모스크바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결핵 때문에 의사들이 권유를 받고 따뜻한 남쪽 휴양 도시인 얄타로 이사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체홉은 얄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 연애 중이던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배우 올가 끄니페르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했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모스크바로 가고 싶어 한 건 세자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자매는 작품을 쓰면서 체홉이 많이 힘들어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 펜을 놓아야 했고 작품을 쓰면서도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지 무대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스타니슬랍스키는 세자매를 이전 작품들보다도 더 좋아했고 배우들도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면서 세자매는 예술극장의 중요한 신작이 됩니다. 1901년 1월에 예술극장에서 초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7차례 공연 만에 예술극장은 삐치로부르크로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작품이 너무 우울하다. 세자매가 왜 그렇게 모스크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면서 모스크바로는 대체 왜 못 가는 것이냐. 20세기 초에 한 시인은 누가 세자매한테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표 좀 사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작품을 읽고 드는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요.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세자매의 새로움에 대한 지적입니다. 형식적으로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작품 속의 모든 것이 새롭고 의외이고 이상하다. 구성에 일정한 형식이 없고 사건들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온 가운데 체홉이 삶을 묘사하는 방식은 정말 새롭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체홉은 갈매기를 쓸 때부터 기존의 모든 극작법을 거스르는 작품을 시도했지만 갈매기의 경우 극적인 사건, 주인공의 흔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갈매기 이전에 쓴 작품인 바냐 삼촌도 마찬가지지요. 체홉이 세자매를 쓰면서 힘들어했었던 진짜 이유는 어쩌면 앞선 작품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말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그렇게 새롭다는 것일까요? 인물 구성 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체홉은 세자매의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쓰기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바냐 삼촌이 이름 없이 나오는 일꾼들 빼고 8명, 세자매는 14명이니까 바냐 삼촌에 비하면 많긴 하죠. 갈매기는 13명이었으니까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자매의 등장인물들은 누가 주인공인지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만큼 비중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갈매기에서도 주인공이라고 할 아르까지나 니나, 트레플레프, 트리고린 외에 마샤, 메드베진코, 도른, 폴리나, 샤무라예프도 단순히 주인공을 보조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부차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보잘것없는 배우는 있어도 보잘것없는 배역은 없다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유명한 진술은 체호프의 희곡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체홉 연극에는 작은 배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갈매기에 나오는 야코프 요리사 하녀는 말 그대로 단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자매에서는 지방자치의 수위나 유모도 갈매기에 나오는 단역들보다는 비중이 훨씬 커요. 등장하기도 많이 등장하고 무엇보다도 그 인물들의 말과 행동이 작품의 주제와 직접 연관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회의 나이든 수위 페라폰트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페라폰트는 지방자치회 의장인 프로토포포프가 보낸 이리나의 명명일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 등장한 이후로 1막에서부터 4막까지 빠짐없이 무대에 등장해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인물인데도 한 장면도 그냥 들어가는 법 없이 세자매나 안드레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모스크바 대학 교수가 꿈이었다가 지방자치회 서기가 된 세자매 오빠 안드레이하고는 꽤 길게 대화를 나누지요. 귀가 어두워서 계속 거의 동문서답을 하는 시기인데 안드레이는
그런 페라폰트한테 자신의 고독과 처지를 털어놓으면서 만약 페라폰트의 귀가 잘 들렸다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인물들의 고독과 난청, 마치 귀가 어두운 사람들처럼 상대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난청, 소통의 부재라는 작품의 테마가 페라폰트를 통해서 부각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세 자매 외에 나타샤, 안드레이, 마샤의 남편 굴리긴, 마샤 애인 베르슈닌, 이리나의 두 짝사랑남 솔련니 뚜젠바흐, 그리고 의사 츠부트킨도 세 자매보다 비중이 적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인공과 부차적 인물들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주인공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세 자매가 극의 사건을 이끌고 가거나 갈등이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스크바로 가고 싶어하는 세 자매가 결국 못 가게 되는 이야기, 세 자매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1막에서 올가하고 이리나는 곧 모스크바로 갈 거라고 말을 하죠. 이리나 명명일은 5월 5일, 그러니까 봄이 1막 배경인데 가을이면 모스크바에 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2막은 봄맞이 축제인 마슬리니츠가 배경이니까 거울인데 세자매하고 안드레이는 여전히 같은 지방 도시에 살고 있어요. 1막에서 가겠다고 했던 가을에 못 간 거죠. 게다가 그 사이에 안드레이는 그 지방 출신인 나타샤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한 해를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나는 2막에서 다시 6월에 모스크바에 갈 거라고 말하는데 3막에서 새벽 3시인데 날이 밝는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백야가 있는 여름으로 봐야 되고 약속한 6월이 또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막 끝에서 이리나는 다시 한번 모스크바로를 외치지만 이젠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이리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너 좋다는 쨘박하고 결혼하라는 올가의 말에 이리나는 결혼은 할 테니까 제발 모스크바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결혼식 전날인 사막에서 투젠바흐가 죽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이야기이죠. 답답한 이유는 그렇게 모스크바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모스크바로 가기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못 가게 막는 것도 아닌데 신우이 나타샤? 나타샤는 오히려 세자매를 집에서 쫓아내는 인물에 가깝죠. 행동의 부재는 체호프 연극의 특징으로 자주 지적됩니다. 고전적인 이론에 따르면 연극은 행동을 모방하고 갈등은 그러한 행동, 사건의 전개를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주인공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이 누군가 또는 어떤 힘에 가로막혀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이루려던 것이 좌절되거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고전적인 연극의 전개 방식이죠. 체홉은 그러한 일반적인 극의 형식,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스크바로의 꿈과 좌절을 세자매의 주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올가는 1막 이후로 모스크바에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품의 배경인 지방도시 김나지움 교사 꿀리긴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마샤는 애초에 모스크바로 간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지요. 안드레이 경우는 1막에서 모스크바 대학 교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역시 지방의 아가씨인 나타샤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서 지방자치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지방도시의 삶을 지긋지긋해하기는 하지만 안드레이 역시 2막부터는 모스크바로 가고 싶다거나 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모스크바로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김나지움 교사인 올가는 학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신은 원하지 않는다지만 사막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나 경우도 극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가 힘들어하면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된 행동을 꼽으라면 일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1막에서 이리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얼굴에 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의미이자 목표이자 행복이자 환희라고 더운 날 물이 마시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일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리나는 전시국에서 실제로 일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지치고 힘들기만 하고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시가 없는, 사상이 없는 노동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리나는 전신국을 그만두고 지방자치회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 역시 이리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늙고 못생겨지고 아름답고 멋진 삶에서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자꾸 모스크바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인데 현실을 바로 내던지고 바로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표를 사지도 못합니다. 기차역이 멀어서인가? 그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직장을 옮겨본다거나
사랑하진 않지만 존경할 만한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교사 자격시험을 보고 모스크바에 대한 꿈을 꾸고 시간이 더 지나면 올가처럼 일에 묻혀서 꿈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역시 너무 우울한 얘기인가요?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요컨대 세자매의 주인공들은 어떤 극적인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하고 연애하고. 마샤는 주로 연애를 하죠. 차를 마시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도 잠시 나누고 어느새 늙고 따분해진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그리고 그런 세자매에게 모스크바는 말 그대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던 것 같은 행복할 것 같은 꿈 그 꿈을 막아 세우는 잃어버리게 하는 힘을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현실, 일상일 것입니다.